안녕하세요. 부에나팍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신축급 30평대 아파트 단지들 중에 최근 1년 사이에 6억 이하로 내려온 지역 4곳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하락한 지역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도권, 그 중에서도 경기도 아파트 가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지역들끼리 비교해보고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위축된 경기의 영향이 커서 그런 건지 정책 세금 또는 지나치게 많은 공급이 영향을 줬는지도 판단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은 하락이 더 갈지 바닥을 유지할지 아니면 다시 반등할지 예측도 해보고 시간이 지나서 시장이 그에 맞게 흘렀는지 아니면 틀렸는지 분석하고 또 예측을 반복하면서 부동산을 보는 실력도 늘려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한 상품성이 비슷한 1000세대가 넘는 30평대 신축급 아파트들의 시세 차이가 얼마만큼 나고 왜 가격이 주저앉았는지 등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런 비교의 과정을 통해 추후에 청약을 넣거나 내 집 마련 등을 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현재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입지를 찾으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000세대 이상 단지들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1000세대 이상 되는 단지들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고 실거주로도 선호하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있어서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6억 이하로 내려온 곳들의 공통점은 2기 신도시이거나 새로 개발된 택지들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변에 공급이 있을 때 대체가 되기 쉬운 곳들입니다. 그러면 경기 서남부, 남부, 북부, 서북부 반시계 방향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곳은 경기도 서남부에 위치한 김포한강 신도시입니다. 장기동에 있는 한강 센트럴자이는 작년 9월 7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현재는 4억 6천만 원에서 5억 사이로 가격이 내려와 최근 1년 사이 약 35% 정도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김포시는 원래부터 투자 수요가 높았던 지역인데 다주택자가 늘기 어려운 정책들로 인해 실수요 시장으로 바뀐 것도 영향을 줬고, 김포시로 진입하려는 수요가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검단으로 분산되면서 매매 전세 모두 주저앉았습니다. 김포는 지금 제가 언급한 장기동뿐만 아니라 김포 한강 신도시의 메인 지역인 문양동마저도 6억 이하로 나오는 단지들이 꽤 많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는 2기 신도시다 보니 주변 환경은 좋은 편이지만 일자리는 20만 명 정도로 적은 편이라 자족 기능이 떨어져 서울, 특히 강서구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통면에서 보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 하나 없어 자차나 광역버스로만 이동이 가능해 매우 불편했는데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록 1항밖에 안 돼 출퇴근 시간에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도 2019년에 개통을 했고, 향후에는 GTX 노선과 얼마 전 5호선 계획이 발표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량을 보면 조금 아쉽습니다. 검단의 입주에도 영향을 받고, 또 최근 착공 소식이 나온 계양 테크노밸리, 거기에 대장지구, 또 얼마 전 발표가 있었던 한강 2 콤팩트 시티 개발 사업 또한 진행될 예정이라서 공급으로부터 자유롭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곳은 부천 옥길지구와 시흥 은계지구입니다. 옥길동 브리즈힐은 작년 8억 5천까지 거래가 됐다가 현재는 6억 정도로 매물이 나와 있고, 바로 인근에 위치한 은행동의 시흥 은계 한양 수자인은 작년 6월 8억 4천까지 거래가 됐다가 현재는 5억 5천에서 6억 사이로 나와 두 곳 모두 1년 사이에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천, 구로, 시흥 쪽으로 택지들이 여러 곳 개발되면서 공급이 계속됐습니다. 부천 옥길지구와 시흥 은계지구 모두 구도심과 이어서 개발돼서 기존에 이미 형성된 인프라도 누릴 수 있고, 입지적으로도 구로 금천, 광명 그리고 인천 남동구와도 가까워서 인근 직장인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가격도 8억 이상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가까운 광명 철산동과 광명 역세권지구가 각종 호재들로 단지들이 15억 이상까지 갔는데 광명의 주거 수요가 이쪽까지 이어져 오면서 시세가 따라 올라서 8억 5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일자리를 보면 부천시는 32만 명, 시흥시는 24만 명이 근무하는데 부천, 시흥 외에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은계 옥길지구보다 입지가 더 좋은 광명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이어지다 보니까 대규모 공급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수요가 이쪽으로 뺏길 수 있어서 매매나 전세 가격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기 남부의 수원 권선동과 화성 동탄 이신도시입니다. 권선동에 있는 아이파크시티 2단지는 작년 9월 8억까지 거래가 됐다가 지금은 5억 5천에도 나와 31%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권선동은 수원에 있는 만큼 입지가 좋은 편이지만
맞은편 비행장 소음과 인근에 더 좋은 지역인 망포와 영통이 있어서 선호도 면에서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화성은 동탄 이신도시 외곽으로 6억 이하까지 내려온 단지들이 있습니다. 영천동에 있는 동탄역 포레너스는 상권과도 가까운 입지로 선호돼서 작년 11월 8억까지 거래가 됐다가 지금은 5억에서 5억 5천까지 매물이 나와 여기도 35% 정도 하락했습니다. 수원과 화성은 인근인 성남, 용인, 그리고 서울까지도 출퇴근하기도 하지만 자체 일자리가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원시에만 일자리 48만 개, 화성시에는 55만 개가 있는데 합치면 일자리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두 곳 모두 삼성의 도시라 불릴 만큼 삼성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수원과 동탄 이신도시 모두 GTX-C와 GTX-A 정차역이 예정돼 있어서 지금보다는 서울 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GTX 완공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 그리고 두 곳 모두 한동안 입주량이 많아 소화시키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동남권은 6억 이하 신축급 대단지가 없고 동북권은 평내호평역, 마성역, 그리고 4호선 진접역 인근으로 6억 이하 단지들이 있는데 이쪽은 작년에도 6억 이하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북부로는 의정부와 양주 옥정신도시가 있습니다. 의정부 밀락동에 있는 호반 베르디움 1차는 작년 10월 7억을 기록하고 지금은 5억에서 5억 2천 사이로 매물이 내려왔습니다. 양주 신도시에 있는 양주 옥정 대박 노블랜드도 작년 2월 7억 3천에 거래가 됐다가 현재는 4억 7천, 4억 8천 정도로 내려와 하락률을 보면 27%에서 34% 정도 됩니다. 입주가 많고 서울의 외곽이라고 불리는 노도강이 크게 흔들리면서 노도강보다 입지면에서 더 떨어지는 의정부와 양주 또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정부와 양주시 모두 GTX-C 노선 그리고 7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서울 접근성 면에서는 조금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7호선은 단선이라 배차 간격 같은 부분에서는 아쉽습니다. 그리고 두 곳의 아파트 입주량 또한 많기 때문에 한동안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자리를 참고하면 의정부시는 13만 명, 양주시는 10만 명으로 두 곳 모두 인구수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한 편이라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동안 많았던 군부대 부지들도 새로 개발될 예정이라서 자체 일자리도 조금씩 늘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곳은 경기 서북부권에 위치한 일산과 파주입니다. 일산은 하이파크시티 그리고 파주는 야당역 인근이 6억 원 이하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양과 파주로 나뉘긴 하지만 두 단지 모두 경계에 있다 보니 붙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캐슬앤 칸타빌 5단지는 5억 전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6억 7천에 거래가 됐다가 5억대까지 내려와서 약 25% 정도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일산에 있는 하이파크 시티도 비슷한 가격대로 나와 있고 여기도 작년까지 6억 5천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파주와 일산 모두 김포나 인천까지도 어느 정도 주거 수요가 분산되기 때문에 이쪽 인근의 입주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모두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요가 많고 일산은 그래도 학군 수요가 좀 높은 편이지만 다른 지역들은 꼭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곳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에 공급이 생기면 뺏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지역들입니다. 또 파주는 2기 신도시에 남은 분양 물량들 입주가 한동안 있을 예정입니다. 일자리를 참고하면 고양시는 37만 명, 파주시 같은 경우는 일자리 21만 5천 명, 두 곳 모두 합치면 58만 명이 넘는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지역 모두 자체 일자리가 있지만 인구에 비해서는 적은 편인데 마포 상암 쪽이나 광화문 쪽으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일산과 파주 쪽으로 집을 찾는 서울 직장인들의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4개 구역으로 6억 이하로 내려온 경기도 신축 대단지 9곳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 지역들 중에서는 서부와 남부권에 있는 김포, 시흥, 부천 그리고 수원, 화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모습입니다. 일자리도 많고 서울로도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지만 대규모 공급, 매수 수요와 전세 수요가 급감하면서 다른 지역들에 비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컸던 곳은 왜 그랬는지 각자의 의견들을 적용시켜보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 예측도 해보고 또 인근에 공급이 있더라도 수요를 덜 뺏기는 곳들이 있는지도 찾아보면서 꾸준히 시장을 분석하고 또 대응을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도움될 만한 정보들을 찾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